60대부턴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고 여겨온 오랜 상식이 고령자에게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오랜 시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실감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가 욕실에서 의식을 잃거나 골절을 입는 고령자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걸 고집할까요? 이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문화,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된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매일 목욕을 하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60대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욕의 5가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진실, 뜨거운 물 목욕은 심장에 부담을 준다. 고령자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갑작스럽게 확장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이 같은 변화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41도 이상의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부담은 가벼운 조깅 수준에 준합니다. 젊은 사람에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노인의 심장에겐 과한 운동과도 같습니다. 얼마 전 87세의 오모 할머니께서 욕조에 앉아 계시던 중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딸이 근처에 있어 즉시 문을 열고 들어가 구했지만 검사 결과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인해 순간적으로 실신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뜨거운 목욕이 유발한 혈압 변화로 본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조절하세요. 손등에 물을 묻혀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심혈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목욕 전과 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탈수는 혈압 저하를 더 악화시킵니다. 넷째, 욕실 안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혼자 목욕하지 말고 누군가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필수입니다. 심장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진실, 매일 씻을수록 피부는 더 메마른다.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은 노년기 피부에도 적용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지질 생성 능력이 줄어들고 자연 보호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친 청결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일정량의 유분과 수분을 유지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비누나 바디워시로 전신을 닦아내면 피부에 남아있어야 할 보호막까지 사라집니다. 특히 노인은 피지선 활동이 줄어들어 젊을 때보다 훨씬 쉽게 건조해지죠. 며칠 전 75세 채모 어르신이 피부가 따끔거리고 밤마다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신다며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밤 비누로 파리며 다리를 구석구석 씻지 않으면 찝찝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부가 심각하게 건조해져 있었고 손등과 종아리 부분엔 미세한 균열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르신께 피부 보호막이 사라진 원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비누 사용을 줄이고 보습을 강화하셨고 한 달 만에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잠도 잘 주무시게 되었고요. 건강한 피부를 위한 목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욕은 주 2회에서 3회로 줄이세요. 매일 전신을 씻지 않아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곳만 부분적으로 씻어도 됩니다. 셋째, 알칼리성 비누 대신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pH 5.5에서 6 사이 제품이 좋습니다.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시간 안에 수분을 가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고르세요. 제품 포장지에 피부 장벽 강화 혹은 수분 보습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노년기 피부는 훨씬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결과 건강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깨끗하되 과하지 않게. 이것이 진짜 노인의 청결 습관입니다. 세 번째, 진실 욕실 낙상은 회복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욕실은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바닥이 미끄럽고 온도가 갑자기 변하며 공간도 좁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죠. 실제로 고령자의 낙상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바로 욕실이며 특히 목욕 중이거나 막 끝난 직후에 자주 일어납니다. 왜 욕실에서는 유독 넘어지기 쉬울까요?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기로 인해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둘째, 뜨거운 물에 의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며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근력이 감소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 아주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지죠. 79세 한모 어르신은 평소에도 허리가 굽고 보행이 느린 편이었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혼자 욕조에서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좌측 고관절에 골절이 생겼고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이후부터는 이전처럼 걷기가 어려워졌고 외출도 자제하게 되셨죠. 그분은 다시는 혼자 목욕하지 않겠다며 본인의 습관을 돌아보셨습니다. 노인의 욕실 낙상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상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면 그 자체가 삶의 질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낙상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겪은 80세 이상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무려 25%에 이릅니다. 4분 중 1분이 사고 후 1년 이내에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욕실 사고는 철저한 대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 효과를 본 안전 수칙입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비용은 적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손잡이 하나가 낙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넘어질 위험을 90% 이상 줄여줍니다. 넷째, 목욕 전후에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 5가지를 실천하신 후 이젠 목욕이 무섭지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매번 목욕할 때마다 가족이 문 앞에 있어주고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씻으면서 사고는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의 사고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 일어나지만 예방은 반복적인 습관으로 이뤄집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진실 목욕 후 체온 변화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니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안정되지만 노인은 다릅니다. 목욕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지만 피부의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 오히려 급격한 체온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82세 유모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날 평소처럼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목욕을 하셨습니다. 몸이 노곤해진 상태에서 바로 거실로 나오셨고 난방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바닥에 그대로 앉아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가족들이 이상함을 느껴 급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도 저체온증,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욕했는데 왜 추워졌냐며 의아해하셨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노인에게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 몸속 열이 급속도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컵을 냉장고에 넣었을 때 김이 확 빠지듯 체온도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전한 체온 유지를 위한 5가지 수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목욕 전에 욕실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난방이 어렵다면 온풍기나 욕실용 히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둘째, 목욕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재빨리 물기를 닦아내야 합니다. 젖은 피부는 체온을 더 빠르게 빼앗깁니다. 셋째, 따뜻한 옷으로 즉시 갈아입으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반드시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넷째,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속 깊은 곳부터 열을 채워 체온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겨울철에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을 하세요. 외부 온도가 낮은 아침이나 밤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모 할아버지는 이후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지금은 목욕 후에도 안정된 체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엔 뜨거운 물로 씻으면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심할 게 더 많았네라며 웃으셨죠. 체온은 단지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생리적 요소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 변화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목욕 후 체온 관리도 습관처럼 챙기셔야 합니다. 5번째, 진실 지나치게 깨끗한 습관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우리는 흔히 청결은 건강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깨끗하게 씻어야 병에 안 걸린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죠. 그러나 이 원칙이 노년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노인의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피부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피부의 면역 병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로 전신을 구석구석 씻어내면 이 유익한 미생물들까지 함께 제거되어 버립니다. 노인은 이 유익균을 다시 회복시키는 속도가 느립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다시 피부에 좋은 균이 자리를 잡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회복에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피부는 외부 자극에 훨씬 취약해지고 세균 감염이나 염증의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85세의 정모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2번씩 전신을 씻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깔끔한 게 체질이라 안 씻으면 잠이 안 와요라고 하셨죠. 하지만 매년 겨울이 되면 피부염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고 어느 해는 피부 미세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해 전신 염증으로 입원까지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할머니께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면역력을 해친다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점차 목욕 횟수를 줄이고 부분 세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겨울엔 단 한 번도 피부 문제로 병원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피부 면역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욕은 주 2회에서 3회로 줄이세요. 나머지 날엔 물로만 씻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식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둘째, 항균 비누, 항균 바디워시는 피하세요. 이런 제품은 좋은 균까지 모두 제거해 피부 방어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비누는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사용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만 부분 세정하면 충분합니다. 넷째,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문구가 있는 클렌저를 선택하세요. 트리클로산 등 강한 항균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피부 균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소입니다. 어르신 매일 목욕을 안 하면 좀 찝찝하시고 괜히 냄새 날까봐 걱정되시죠? 그런 불안한 마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어르신 세대는 언제나 깔끔하게, 단정하게 사는 걸 예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러니 그냥 이제 목욕 줄이세요라는 말은 오히려 실례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방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부디 아래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째, 꼭 전신을 씻지 않으셔도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나 발, 사타구니처럼 냄새 나기 쉬운 부위만 씻어도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비누칠도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하시면 돼요. 둘째, 꼭 물로 씻지 않아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따뜻한 수건에 라벤더 오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몸을 닦는 방법도 좋습니다. 피부도 덜 건조하고 향도 은은하게 나서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또는 족욕이나 가벼운 마사지도 목욕만큼 개운함을 줄 수 있어요. 셋째, 갑자기 줄이지 마시고 천천히 줄여보세요. 처음엔 일주일에 6번, 그 다음 주는 5번, 서서히 주 3회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부감도 없고 피부도 천천히 회복할 수 있어요. 어르신, 지금까지 해오신 습관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관리하셔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렇게만 하셔도 피부도 덜 가렵고 몸도 덜 피로하고 감기도 훨씬 덜 걸리실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 바꿔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 및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